조카의 중학교 졸업식. 조카의 중학교 졸업식 초대장을 받았던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집에서 중학교 졸업식이 언제 있었나를 계산해 보니 26년 전이었다. 10살짜리 남동생이 미국에 와서 중학교 졸업을 한 해가 86년이었다. 그 미국에서 여러 번의 졸업식을 가졌지만 중학교 졸업식은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동생의 졸업 앨범을 다시 보면서 부모님이 식당 비즈니스로 갈 수 없어서 나와 동생들이 같이 가고 식당 앞에서 부모님과 같이 풍선을 들고 찍은 동생의 졸업 사진만 남아 있었다. 더불어 같이 왔던 동갑내기 한 소년도 생각이 났다. 그 아이는 부모가 모두 일을 가서 우리가 같이 데리고 와서 졸업식이나 식사를 준비해준 기억이 났다. 어쨌든 한 장의 졸업 사진을 보면서 초기 이민의 삶의 고단함과 내 젊은 날의 힘듦과 방황도 함께 묻어나왔다. 그리고 조카의 졸업식, 세월이 거꾸로 흐르고 되풀이 되는 것을 느꼈다. 조카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아서 아직도 소년의 모습에 가까웠는데 졸업식에 상을 타기 위해 등장한 아이들은 대학생 같고 신체적인 성숙도를 보이고 있었다. 조카는 세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220명의 졸업생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서 고등학교 에피 클래스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고급반을 예약해 놓은 상태이다. 다른 졸업생들이 나와서 자신의 장래 포부를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밤에 나는 조카의 고등학교 전환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무심을 탓했다. 여름 방학 동안 시절이라도 조카의 고등학교 시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리라. 좋은 선생과 친구를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인 욕망이 생길 때 자제력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거짓되고 잘못된 가치관, 정보에 의해 인생을 건설하지 않고 등등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나열해 가기 시작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나는 그 밤 청소년기의 남학생들의 특징을 기록한 글들을 다시 읽게 되었다. 남자아이는 남성 호르몬의 충동과 뇌의 방향이 공간, 신체 충동의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의 행동이 가격해지고 그것을 통제해주는 힘의 모델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 정신세계, 세계관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화, TV에서 나오는 상상력과 태도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다. TV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쓰여지는 교육용 도구이다. 이것은 합리적이 아닌 비합리적인 요구와 기대치를 어린이들에게 만들어낸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게 한다. 폭력은 남자 아이들의 머리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공격 성향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지만 폭력은 배우는 것이다. 남자의 남성 호르몬은 여자의 성 호르몬보다 10배에서 20배 높고 그의 성기는 8배가 커지고 5번에서 7번의 성 호르몬의 격동을 하루에 겪고 감정의 변화와 공격성을 보이며 많은 수면이 필요하고 화내고 섹스를 원하고 많은 성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 성인 남자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인 남자 모델이 없다면 남자애들의 문화는 없어졌다고 느낀다. 남자애들은 3명의 가족이 필요하다. 친부모 혹 양부모, 학대 가족의 친척, 선생, 동갑내기, 멘토, 유치원 부모,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인 가족으로 미디어, 방송, 교회, 정부 시스템, 사회단체들, 이 3명의 가족이 남자애들의 성장에 필요한 종족 부족이다. 이 3명의 가족, 그룹의 가치관의 일관성이 없다면 남자아이는 불안감과 불안정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이나 폭력, 범죄 등 반사회적인 작은 단체를 만든다. 아들에게 인생의 종착역이 되어 어려서부터 말해주어야 한다. 사춘기의 남자아이가 위험하게 운전하고 여자를 임신시키고 더러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남의 재산을 상하게 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의 안에 있는 어두운 충동, 그림자가 나타나는 증거이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훈육과 지도력에 대한 갈구를 갈망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부모는 이때 강렬한 부모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계성을 정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남자아이들의 경험과 교육, 부모와 멘토를 통해서 그들 자신을 훈육하고 그의 어두운 그림자 욕망의 충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사회와 그의 미래의 결혼과 아내와 가족과 직장에서 행하게 되면 결국은 법의 힘에 의해 제재받는 감옥행으로 끝나게 된다.
부모가 자의 행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 남자아이는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충동과 자신의 자의 행위에 대한 겁의 분위기 사이에서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죄의식의 감정을 지니게 된다. 자의 행위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성문제, 데이트, 통행금지, 시간 암수, 마약, 술, 학업 성적, 운전, 돈 관리, TV, 영화, 인터넷, 음악, 게임 등의 청소년기에 겪는 문제이다. 청소년을 양육하는데 정석도 정답도 없다.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청소년도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자녀에 대한 신뢰의 법칙은 신뢰는 지혜, 배려, 플러스 지난 날들 보여준 책임감의 경험을 보고 자녀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요구할 때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이슈가 걸린 문제들은 자녀와 협상하지 않는다. 인격의 문제, 정직, 성실, 성경적인 가르침, 법, 준세 문제는 협상하면 안 된다. 중요한 가치관의 이슈가 걸리지 않은 선택의 문제는 언제든 자녀와 협상이 가능하다. 사춘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시기이다. 남녀 모두 그들의 청소년기의 두뇌는 그전의 어린 시절의 두뇌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 이것이 사춘기의 다른 사람, 개성, 성격이 형성되는 이유이다. 사춘기 시작해서 청소년의 두뇌 완성을 위해서는 8, 9년이 소요되고 그 동안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많은 인내와 안내, 롤 모델과 그룹 활동들이 필요하다. 남자는 여자보다 2배 발휘로 성적인 욕망과 행동과 공격적인 면에 뇌와 면적을 지니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는 성적인 일에 빨리 관여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상대에게 빠져든다. 이것이 군인들이 전쟁의 스트레스로 타지에서 아내를 얻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이다. 청소년기 남학생들이 겪는 과정을 정리해둔 자료이다. 그리고 조카 졸업식 후 일주일이 지나서 학생부 선료를 하게 되었다. 30대 초반에 5년간 학생부 전도사로 이민 2세대의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나는 학생부 전도사로서 자신감을 잃어가던 시절이 있었다. 아니 처음 시작한 전도사직이 학생부였다. 영어하는 사람이 적어서 학생부 전도사직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나는 그들의 문화가 서투르고 이해가 안 되었다. 이민 1세대에게 이민 2세대는 감당하기 힘든 세대들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나는 1세대의 가치관을 밑에 깔고 어정쩡한 영어로 설교를 하였다. 늘 내 설교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허탈해 했었다. 그들의 개인주의가 나는 당돌하게만 느껴졌고 그들의 동등한 인간 권리의 주장이 예의 없고 버릇없는 세대의 소리로만 느껴졌다. 나는 그때 그들의 불완전한 정체성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했다. 시간이 지나 학생부를 벗어나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성 성경 공부, 성대 목회를 하면서 내 영어는 늘어갔고 인생을 보는 눈도 지식도 변해갔다. 다시 학생부 영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전에는 그들의 방황과 고뇌를 이해하지 못해서 지식을 전달했지만 14세 내 조카와 같은 나의 그들을 생각하면서 조카의 사춘기를 위해 기도하는 내 간절한 마음이 설교 준비에서부터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사춘기를 시작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그들의 젊음과 방황과 혼란이 내 조카에 다가오는 사춘기와 나의 지나간 사춘기 기억과 함께 삼중으로 내 안에서 춤을 추면서 그들을 향한 신세대의 내 기대치와 염원까지 함께 몰려왔다. 설교를 끝내고 16세 한 남학생이 찾아와서 대할 수 있냐고 했다. 나는 그때 다른 일로 바빠서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 일주일 내내 그 아이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 다음 주에 그 학생을 불러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 학생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쭈뼛쭈뼛 하다가 입을 떼었다. 7학년 때부터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1학년이 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군대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물론 그 학생의 부모를 아는데 외아들인 그가 군대에 가는 것을 환영할 부모는 아니었다. 많은 한국인 부모들은 그저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 가지기를 원하는 그 학비를 위해 힘들게 일할 마음이 있는 그런 부모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당연히 군대 가는 결정에 대해 부모의 찬성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또 그 학생은 사관학교 같은 장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다하고 말단 졸병으로 군대에 가겠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나는 그 학생이 군대를 가는 문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5년 가까이 고민하고 있는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은 군대에 가고 군인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회의가 된다고 말했다. 나는 군인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다고, 또 어떤 군인이 되느냐가 군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쟁의 참사를 겪으며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 군인 출신이 몇 명이 있었다고, 이제부터는 어떤 군인이 될 것인지를 기도하고 더욱 고민하라고, 교육을 계속하라고, 교육이 너를 생각하게 만들고 너의 환경과 의지가 교육과 함께 다른 변수가 되어준다고, 남자의 두뇌는 30세까지 성장을 계속하니까 그 전에 배움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잘못된 방향, 목표의 잘못된 거짓 정보, 가치관 위에 인생을 건설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사실 나는 그 이야기를 내 조카에게 해주고 싶었었다.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 학생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 때 몇 년에 한 번 본 나에게 그 어머니는 내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그만 화장품 물티슈를 안기고 가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전혀 기대도 않던 선물을 받으면 나는 늘 미안하고 무안하고 당황하게 된다. 그 학생의 담당 사역자도 아닌 나에게 정성 어린 선물을 준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7개월이 지난 후에 우연히 한 번의 학생부의 설교와 그 학생과의 대화, 그리고 그 전에 준비된 그 어머니의 기도. 나도 이제 사춘기를 시작하는 15살 네 조카의 고민에 인생의 연민과 사랑과 기대와 이해를 가지고 내 조카에게 한순간이지만 영원으로 기억돼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가 내 조카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려면 나라도 깨끗한 양심으로 선하게 살아야 함을